안녕하세요. 전국의 캔따개. 아니, 훌륭한 집사 여러분. 오늘도 평화로운 우리 집 푹신한 소파 놔두고 비싼 돈 주고 산 숨숨집은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굳이 그 먼지 구덩이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우리 집 고양이님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냥이가 보이지 않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 있으신가요? 이름 부르며 온 집안을 뒤지다 결국 침대 밑 구석에서 번쩍이는 두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의 그 허탈함이란. 다들 공감하시죠? 속으로는 얘가 나한테 삐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어디가 아픈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도대체 우리 집 푸시스티, 털뭉치. 폭군은 왜 굳이 그 좁고 어두운 곳을 선택하는 걸까요? 단지 우리를 약 올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냥이들이 침대 밑으로 숨을 때 집세게 보내는 진짜 속마음과 비밀 신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우리 집 후추, 망고, 치즈는 어떤 이유로 침대 밑에 들어가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럼 냥이들의 은밀한 아지트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고양이들의 태생적인 비밀을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 뒤에 숨겨진 그들의 정체는 바로 타고난 암살자이자 고독한 사냥꾼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쥐나 새를 사냥하는 무서운 포식자인 동시에 자신보다 큰 코요테나 독수리 같은 맹수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연약한 피식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들의 DNA 속에는 나를 숨길 수 있는 안전하고 좁고 지붕이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강력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고양이들은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6시간을 자야 하는 엄청난 잠꾸러기들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사방이 뻥 뚫린 것일 한복판보다는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아늑한 요새 같은 곳이 필요하겠죠. 집 안에서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침대 밑입니다. 위로는 푹신한 매트리스가 튼튼한 지붕 역할을 해주고 사방은 적당히 막혀 있어 침입자를 감시하기 딱 좋은 최적의 벙커인 셈이죠. 그러니 고양이가 침대 밑을 사랑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본능 말고도 냥이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아주 구체적이고 엉뚱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답니다. 첫 번째 비밀 신호. 바로 야생의 본능. 나는 지금 투명 냥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를 유심히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녀석들은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며 스스로가 완벽하게 위장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야생의 조상들이 덤불 속에 숨어 사냥감을 노리던 그 본능이 튀어나온 것이죠. 재미있는 건 꼬리끝이 삐죽 나와 있거나 엉덩이가 다 보이는데도 본인의 머리만 숨겨지면 집사는 나를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냥이의 머릿속에는 모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엄청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우다다를 하다가 갑자기 침대 밑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가는 행동도 바로 이 사냥 본능의 발로입니다. 투명 망토를 썼다고 생각하며 혼자만의 은밀한 첩보 작전을 수행 중인 것이죠. 이런 순간에 집사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너 거기서 뭐해? 라고 아는 척을 해버리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몰입이 깨지는 스포일러를 당한 기분일 겁니다. 그러니 엉덩이가 다 보여도 꼬리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어도 우리 똑똑한 집사님들은 모르는 척 속아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침대 밑을 지나갈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라? 우리 나비가 어디 갔지? 라며 명령이를 펼쳐보세요.
침대 밑의 작은 표범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자신의 완벽한 위장술에 감탄하고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꽤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집사야, 여기 온도 맛집이다 라는 신호죠. 고양이들은 사람보다 1001돼서 2도 정도 높고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한여름 찜통더위가 찾아왔을 때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너무 춥고 털을 뿜어내는 것일은 너무 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바닥의 냉기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침대 밑은 그야말로 최고의 피서지가 됩니다. 반대로 한겨울에는 어떨까요?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은 방바닥은 따끈따끈하지만 위풍이 있다면 침대 밑이라는 좁은 공간은 바닥에 열기가 가둬져 마치 천연 찜질방 같은 효과를 냅니다. 게다가 위에서 덮어주는 침대의 온기가 냥이들의 작은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죠. 계절에 따라 자신만의 온도 조절 스위치를 찾아 이동하는 고양이들의 똑똑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녀석들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습도와 온도가 가장 완벽한 핫플레이스를 찾아내는데 도같은 온도 감별사들입니다. 만약 요즘 들어 유난히 침대 밑에 오래 머문다면 집안의 온도가 고양이에게 너무 덥거나 춥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캣타워에 쿨매트를 깔아주거나 온열 방석을 놔주어도 굳이 침대 밑 구석에 그 찝찝한 먼지들과 함께 천을 나누겠다는 그들의 똥고집을 꺾기는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온도 조절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면 냥이는 지금 아주 쾌적하게 힐링 중인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과자극 상태입니다. 냥이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귀에서 피 날 것 같아. 고양이의 청력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미세한 주파수의 소리까지 모두 감지해냅니다. 텔레비전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클렉슨 소리, 심지어 집사가 유튜브를 보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조차 어느 순간 고양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소음 공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집에 놀러와서 시끌벅적하게 떠들거나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서 어머 귀여워 하며 만지려고 할 때 고양이의 스트레스 지수는 극에 달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이 과도하게 자극받으면 냥이들은 시스템 과부에 걸리게 되죠. 이때 고양이가 선택하는 유일한 도피처가 바로 소음이 차단되고 어두운 침대 밑입니다. 이곳은 고양이에게 일종의 감각 차단 탱크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모든 자극 스위치를 끄고 멘탈을 회복하는 충전소인 셈이죠. 만약 평소에 활발하던 아이가 갑자기 침대 밑으로 도망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면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복잡하지 않은지 돌아봐 주세요. 억지로 끌어내서 위로해 주려 하기보다는 방문을 살짝 닫아주고 집안을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냥자랄 집사의 자세입니다. 배터리가 100% 충전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꼬리를 세우고 밥 달라고 튀어나올 테니까요. 네 번째 신호는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집사야, 나 사실 몸이 좀 아파. 고양이는 야생의 습성 때문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절대 티를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포식자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이면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에 통증이 있거나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지면 가장 구석지고 어둡고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 들어가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평소에는 집사 옆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자거나 캣타워 꼭대기에서 당당하게 식빵을 굽던 아이가 갑자기 밥도 먹지 않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들어가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다면 이것은 적색경보입니다. 이럴 때는 장난을 치거나 삐졌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관절염이나 치과 질환, 소화기 문제 혹은 신장 질환 등으로
남몰래 고통을 참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평소 좋아하는 간식 소리나 낚시대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식빵 자세로 굳어 있다면 10중8구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침대 밑이라는 공간이 고양이에게는 최후의 보루이자 병실인 셈입니다. 이럴 때는 강제로 꺼내려다 물릴 수도 있으니 부드러운 담요로 조심스럽게 감싸서 빨리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생의 본능 때문에 아파도 아프다고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우리 가여운 양이들. 집사가 미리 눈치채고 보듬어주는 섬세함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5번째 이유는 집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암살 대기모드입니다. 후후, 집사의 튼실한 발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침대 밑은 높이가 낮아서 고양이가 납작 엎드린 채로 밖을 관찰하기에 완벽한 사각지대입니다. 이 안에서 고양이는 동공을 한껏 확장시킨 채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사냥감은 10중8구방을 지나가는 집사의 무방비한 발목이나 덜렁거리는 잠옷 바짓가랑이입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멍하니 침대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침대 밑에서 하얀 솜방망이가 튀어나와 퍽 하고 종아리를 치고 들어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깜짝 놀라 쳐다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둠 속에서 두 눈만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집사를 상대로 펼치는 짜릿한 사냥놀이입니다. 밖에서는 덩치 큰 집사에게 밀리지만 좁은 침대 밑이라는 홈그라운드에서는 냥이가 완벽한 주도권을 쥐게 되거든요. 튀어나가서 공격하고 다시 쏙 들어가는 이 치고 빠지기 전술은 고양이들에게 최고의 오락거리입니다. 가끔은 발톱을 세우지 않고 솜방망이로 툭 치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를 사냥했다 는 성취감에 취해 혼자 꼬리를 팡팡 치며 좋아하기도 하죠. 이런 양아치 같은 매력에 우리가 또 속수무책으로 당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목이 조금 따갑더라도 침대 밑에 작은 맹수에게 훌륭한 사냥감이 되어주는 영광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신호는 눈치백 단 고양이들의 회피 기동입니다. 속마음을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앞불싸, 화분 깼다. 집사 화내기 전에 튀어. 고양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집사의 기류 변화를 읽는 데는 거의 도사급입니다. 탁자 위를 걸어가다가 꼬리로 아끼는 머그컵을 박살냈거나 몰래 간식 봉지를 뜯어먹다 들켰을 때 녀석들의 반응 속도를 보셨나요? 우당탕탕 소리와 함께 집사의 야! 하는 비명이 터지기 무섭게 빛의 속도로 침대 밑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숨죽인 채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죠. 재미있는 것은 고양이가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반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이 소리가 나고 나면 저 덩치 큰 인간이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나를 향해 달려온다는 인과관계를 학습한 결과일 뿐이죠. 침대 밑은 덩치 큰 인간이 손을 뻗어도 잘 닿지 않고 들어올 수도 없는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혼나기 직전 최고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 안에서 귀를 마징가 제트처럼 뒤로 젖히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면 얄밉다가도 결국 헛웃음이 나오며 용서하게 되죠. 화가 난 상태로 막대기 같은 걸 뉘어 억지로 찌르거나 꺼내려고 하면 고양이는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사고친 냥이가 침대 밑으로 숨었다면 이미 본인도 엄청 놀란 상태이니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파편부터 치우세요. 시간이 지나 평화가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나와서 다리 사이를 비비적거릴 테니까요. 그것이 바로 뻔뻔하지만 사랑스러운 냥이들의 생존 법칙입니다. 7번째 이유는 고양이들만의 보물 창고 운영입니다.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잃어버렸던 양말, 머리끈, 병뚜껑, 쥐돌이 장난감 등 온갖 잡동사니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온 경험. 집사라면 다들 있으시죠? 고양이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나 사냥감 장난감을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보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속마음은 이건 내 최고급 사냥감이야. 아무에게도 뺏길 수 없지. 입니다. 야생에서 먹이를 잡으면 다른 포식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굴이나 은신처로 가져가서 먹거나 숨겨두는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최애 간식인 추루를 물고 침대 밑으로 호다닥 뛰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너무 소중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음미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양이들에게 침대 밑은 은행의 개인 금고이자 드래곤이 보물을 모아두는 둥지와도 같습니다. 가끔 집사가 청소기 막대를 쑥 밀어넣어 자신의 보물들을 싹 쓸어가 버리면 양이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털린 것 같은 허망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청소기를 돌릴 때 녀석이 옆에서 구슬프게 울거나 청소기 헤드를 향해 양펀치를 날린다면 그건 아마 자신의 소중한 보물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가끔은 그 먼지 구덩이 속보물 창고를 털기 전에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한두 개쯤은 슬쩍 남겨두는 너그러움을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8번째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여긴 어디야? 낯선 냄새가 너무 무서워. 새로 이사를 했거나 덩치 큰 가구를 새로 들였거나 심지어 집사가 낯선 향수를 뿌렸을 때도 고양이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고양이는 철저한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파악해둔 공간의 냄새나 배치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낯선 환경에 뚝 떨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방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몸을 최대한 낮추고 벽을 타며 가장 어둡고 좁은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 첫날 고양이가 침대 밑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틀 내내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집사님들의 사연을 자주 접합니다. 이때 침대 밑은 낯선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방공호 역할을 합니다. 억지로 꺼내려 하면 공포심만 극대화될 뿐입니다. 이럴 때는 냥이가 숨어있는 침대 밑 근처에 평소 쓰던 화장실, 밥그릇, 물그릇을 조용히 가져다 두고 모른 척 기다려주세요. 밤이 깊어 온 집안이 조용해지면 녀석은 살금살금 기어나와 낯선 공간의 냄새를 맡으며 조심스럽게 탐색을 시작할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길게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침대 밑이라는 베이스 캠프가 있었기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9번째 신호. 이것은 집사님들의 뼈를 때리는 팩트 폭력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집사의 과도한 애정 공세 피하기입니다. 냥이의 속마음. 아유, 저 인간 또 뽀뽀하려고 다가온다. 질척거리는 거 딱 질색이야. 튀어. 우리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껴안고 냄새 맡고 배에 얼굴을 파묻고 싶어 안달이 나죠. 하지만 독립적이고 자기만의 스코프가 중요한 고양이 입장에서 덩치 큰 인간이 시도 때도 없이 다가와 털을 헝클어뜨리고 끈적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은 꽤나 귀찮은 노동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원할 때 다가가서 만짐을 당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을 때는 철저히 혼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밀당의 고수들입니다. 집사의 사랑이 부담스러워진 고양이가 선택하는 도피처가 바로 손이 닿지 않는 침대 밑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으면 자꾸 쓰다듬으니까 아예 물리적으로 접근을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침대 밑에 엎드려서 이제 제가 못 만지겠지 하며 평온하게 식빵을 굽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섭섭하시다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고양이의 매력인걸요. 억지로 침대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뽀뽀를 시도하다가 코에 불꽃 양펀치를 맞기 싫다면 고양이가 스스로 침대 밑에서 나와 여러분의 다리에 몸을 부빌 때까지 우아하게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적당한 거리 두기에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10번째 이유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양이들만의 수면 의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양이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잠은 대부분 선잠 렘수면 상태입니다. 야생의 본능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언제든 깨어날 수 있게 대기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죠. 진정한 깊은 잠 비렘 수면에 빠지는 시간은 하루에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딥슬립을 쟁취하기 위해 고양이들은 완벽한 안막과 방음 시설을 갖춘 침실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침대 밑입니다. 거실은 밝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택배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죠. 반면 침대 밑은 어둡고 조용하며 누군가 밟을 위험도 없는 최고의 부위 IP용 수면 캡슐입니다. 고양이가 침대 밑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눈을 꼭 감은 채 코를 골거나 잠꼬대까지 하며 자고 있다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수면은 고양이의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밥 먹을 시간인데도 안 나온다고 깨워서 데려 나오는 분들이 계신데 사람도 한참 꿀잠 자고 있는데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하면 짜증 나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녀석들이 침대 밑에서 신나게 우주를 유영하는 꿈을 꾸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조용히 캔이나 따서 대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슬기로운 집사 생활의 지름길입니다. 11번째 신호는 일명 먼지 괴물과의 우정입니다. 침대 밑에서 기어나온 고양이의 콧등이나 수염의 거미줄과 먼지 뭉치가 잔뜩 묻어있는 걸 보고 경악하신 적 있죠? 대체 거기서 뭘 했길래 이 꼴이 된 거야 하며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싶어집니다. 고양이들은 왜 이토록 먼지 구덩이를 좋아할까요? 사실 고양이가 먼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좋아하는 구석진 곳의 특성상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후각과 감각기관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독특합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 집사의 발냄새가 섞인 바닥의 냄새, 쿰쿰한 그늘의 냄새 등은 고양이에게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너무 깨끗하게 소독약 냄새가 나는 곳보다 적당히 생활의 흔적과 채취가 묻어있는 구석진 곳이 냥이들에게는 진정한 내 구역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또한 거미줄을 발견하고 벌레를 쫓으며 혼자만의 사냥놀이에 심취하다 보니 자연스레 먼지 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집사 입장에서는 위생이 걱정되어 매일 침대 밑을 청소기로 밀고 싶겠지만 그럴 때마다 고양이의 소중한 아지트를 파괴하는 셈이 되니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냥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콜록거리는 것보다는 깨끗한 환경이 나으니 고양이가 거실에 나와서 놀고 있을 때 잽싸게 침대 밑 먼지 청소를 끝내버리는 스피드가 집사에게는 필요합니다. 녀석이 먼지 괴물이 되어 나타난다면 그것은 집사에게 보내는 청소 좀 해라 라는 무언의 압박일지도 모르니까요. 12번째는 삐짐 모드의 발동입니다. 고양이도 사람처럼 단단히 토라질 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나 지금 매우 기분이 언짢으니 당분간 말 시키지 마라 라는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침대 밑을 선택합니다. 삐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하고 다양합니다. 평소 주던 시간에 밥을 안 주고 집사가 늦잠을 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 장난감으로 안 놀아주고 핸드폰만 보고 있을 때 심지어 허락 없이 발톱을 깎거나 목욕을 시켰을 때는
분노 게이지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럴 때 강아지들처럼 낑낑대며 불만을 표시하는 대신 고양이는 휙 돌아서서 차가운 엉덩이를 보여주며 침대 밑으로 직행합니다.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 앉아 곁눈질로 집사의 동태를 살피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안 달래주러 오나 하면서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줍잖게 손을 뻗어 쓰다듬으려 했다가는 하악 소리와 함께 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의 삐짐은 꽤나 진지하고 깊은 빡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가장 효과적인 화해의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평소 환장하는 습식캔을 따는 청아한 소리를 내거나 추루봉지를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당장 튀어나오지는 않겠지만 침대 밑에서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며 입맛을 다시고 있을 녀석의 모습이 눈에 훤하지 않으신가요? 삐진 양이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맛있는 조공과 진심 어린 사과가 최고입니다. 13번째 이유는 양이들의 영원한 적, 청소기와 천둥번개에 대한 공포입니다. 양이의 속마음, 유악, 저 시끄러운 괴물이 또 나타났다. 날 잡아먹을지도 몰라. 고양이들에게 진공청소기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포악한 괴물입니다. 엄청난 소음을 내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자신의 털과 냄새가 묻어있는 소중한 먼지들을 무자비하게 빨아들이니까요. 청소기 전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꼬리가 너구리처럼 부풀어 오르며 거실 바닥을 미끄러지듯 도망쳐 침대 밑으로 피신하는 모습은 귀엽기도 하지만 안쓰럽기도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거나 밖에서 폭죽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에게 이 거대한 소음은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느껴집니다. 이때 침대 밑은 거대한 괴물이나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하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침대 밑 제일 깊숙한 곳에서 몸을 한껏 웅크리고 동공이 찢어질 듯 커진 채 덜덜 떨고 있는 고양이를 본다면 절대 무리해서 꺼내지 마세요. 그저 청소 시간을 최대한 짧게 끝내주거나 천둥이 칠 때는 창문을 닫아 소음을 줄여주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괴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때까지 고양이는 꽤 오랜 시간 그 안에서 심호흡을 하며 멘탈을 부여잡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보기엔 그저 청소기일 뿐이지만 양이들의 세계에서는 매일매일이 액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4번째 신호, 동물병원에 대한 트라우마와 눈치 게임입니다. 저 인간이 갑자기 엄청 다정하게 부르면서 케이지를 꺼냈다. 100% 병원이다. 난 절대 안 나갈 거다. 1년에 한두 번 예방접종이나 검진을 위해 동물병원에 가는 날은 집사와 고양이 모두에게 피말리는 전쟁입니다. 귀신 같은 양이들은 집사가 이동장 케이지를 베란다에서 꺼내오는 그 찰나의 소리만 듣고도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잘만 오던 녀석이 아무리 맛있는 간식으로 꼬셔도 요지부동 침대 및 깊숙한 곳에 박혀 시위 모드에 들어갑니다. 침대 밑은 집사의 팔이 닿지 않는 완벽한 요새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버티면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것을 학습한 똑똑한 고양이들의 생존 전략이죠. 이 눈치 게임에서 지는 쪽은 항상 집사입니다. 예약 시간은 다가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침대 밑을 막대기로 휘젓거나 엎드려서 사정사정하는 집사의 모습은 눈물겹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동장을 집안거실 한 구석에 숨숨집처럼 열어두고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병원 가는 날만 꺼내는 무서운 감옥이 아니라 평소에도 간식을 먹고 낮잠을 자는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시켜야 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특유의 싸늘한 공기를 눈치채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양이의 직감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오늘은 기필코 잡으려는 자와 절대 잡히지 않으려는 자의 맹렬한 두뇌 싸움. 여러분의 집에서는 누가 승리하시나요? 15번째는 냄새의 위안, 즉 집사에 대한 숨겨진 애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침대 밑에 숨었다고 해서 꼭 여러분을 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냥이의 관점에서 침대 주변은 우리 집사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며 가장 짙은 채취를 남기는 공간입니다. 자는 동안 뿜어내는 땀 냄새, 베개에 묻은 냄새, 그리고 침대 밑으로 굴러들어간 집사의 양말이나 헌 티셔츠까지. 고양이에게 집사의 냄새는 곧 안전함과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믿고 의지하는 큰 고양이 집사의 채취가 가득한 침대 밑은 불안하거나 피곤할 때 가장 확실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엄마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고 자면 금방 안정을 찾았던 것과 비슷한 이치죠. 겉으로는 난 혼자 있을 거야 라고 도도하게 굴면서도 사실은 집사의 냄새가 가장 진하게 벤 침대 밑에 배를 깔고 누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는 츤데레 같은 녀석들입니다. 가끔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여러분이 벗어놓은 잠옷 위에 고양이가 또아리를 틀고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녀석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냄새나는 양말을 훔쳐갔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자식, 내가 그렇게 좋냐 하며 흐뭇하게 웃어넘겨 주시는 건 어떨까요? 16번째 이유는 합사 스트레스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등장으로 인한 영역 회피입니다. 둘째 고양이를 새로 입양했거나 강아지를 데려왔거나 혹은 집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존의 고양이는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받습니다. 내 구역에 웬 시끄럽고 낯선 생명체가 나타났다. 내 평화가 박살났어. 새로운 침입자의 등장으로 자신의 영역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그리고 익숙했던 집안의 질서가 무너진 데 대한 스트레스는 냥이를 침대 밑으로 몰아넣습니다. 높은 캣타워에 올라가 상황을 관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아이들은 아예 눈에 띄지 않는 바닥의 구석진 은신처를 택하곤 하죠. 이곳에서 고양이는 낯선 생명체의 동선을 파악하고 자신이 안전하게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이럴 때 빨리 친해져라며 둘을 억지로 대면시키거나 고양이를 침대 밑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합사를 영원히 망쳐버리는 끔찍한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침대 밑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낯선 냄새와 소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고양이만의 안전한 공간을 존중해주고 기존 고양이에게 먼저 간식을 주고 쓰다듬어주며 네가 여전히 나의 1순위야라는 믿음을 심어준다면 어느새 슬그머니 침대 밑에서 나와 새로운 가족의 냄새를 킁킁거리며 맡아보는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7번째 신호는 정말 얄밉고도 귀여운 관심 끌기 작전입니다. 이른바 냥이들의 밀당 기술이죠. 내가 여기서 안 나가면 집사가 애타게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겠지. 크크. 고양이들은 정말 영악합니다.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집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죠. 침대 밑에 숨어서 꼬리를 살랑거리며 집사가 나비야, 추루 먹을까? 어딨어? 하며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숨바꼭질 놀이이자 집사의 사랑을 확인하는 고양이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평소 집사가 너무 바빠서 자신과 잘 놀아주지 않거나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런 고단수 작전을 펼치곤 하죠. 집사가 애가 타서 침대 밑을 들여다보며 아이고 여기 있었어 우리 이쁜이 하고 오두방정을 떨어주면 냥이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기지개를 켜며 느릿느릿 걸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집사님들의 명령이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비록 양이가 침대 밑에 들어가는 걸 다 봤더라도 모르는 척 온 방을 쏘다니며 우리 고양이가 어디 갔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며 과장된 리액션을 보여주세요. 양이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스토커와 매일매일 행복한 술래잡기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18번째는 그저 순수하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극강의 내향성 아이, 고양이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도 MBTI가 있듯 고양이들도 저마다의 성향이 다릅니다. 유독 내향적이고 예민한 양이들은 사람들과 부대끼거나 하루 종일 밝은 거실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리는 사회적 배터리 방전 상태가 됩니다. 속마음은 오늘은 누구와도 눈 마주치기 싫어. 멍 때리고 싶어. 이럴 때 침대 밑은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동굴이 됩니다. 아프지도 않고 삐진 것도 아니고 낯선 환경도 아닌데 그저 온전히 혼자 멍을 때리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도 가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철저한 사생활과 고독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향 양이들에게 계속해서 장난을 걸거나 억지로 안아 올리려 하면 스트레스만 가중될 뿐입니다. 침대 밑에서 눈을 끔벅이며 혼자만의 사색에 잠겨있는 고양이를 본다면 그래, 너도 양생 살기 참 피곤하지. 푹 쉬어라 하고 조용히 물러나 주는 것이 최고의 배려입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어 사회적 양이로 돌아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19번째 이유는 시각적 안정감과 전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함입니다. 고양이의 눈 구조상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훨씬 더 잘 포착합니다. 침대 밑이라는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밖에서 환하게 빛나는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을 마치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듯 선명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침대 밑의 어둠 때문에 고양이가 잘 보이지 않지만 고양이는 밖을 100% 파악할 수 있는 일방통행의 시각적 우위를 갖게 되죠. 방문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다른 고양이가 밥을 뺏어 먹으러 가는 건 아닌지, 창문 밖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는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완벽한 관제탑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뒤와 위가 막혀 있어 적의 기습 공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심리적인 안정감은 배가 됩니다. 야생에서는 나무 위나 바위 틈이 이런 역할을 했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집고양이들에게는 침대 밑이 바로 전략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밖을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집사의 얼굴이 불쑥 나타나 시야를 가려버리면 깜짝 놀라 하악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이가 침대 밑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밖을 주시하고 있다면 녀석은 지금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경비 근무를 서고 있는 중이니 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0번째, 고양이가 침대 밑에 숨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절대 명제입니다. 나를 강제로 꺼내지 말라. 고양이가 어떤 이유로든 침대 밑에 들어갔다면 그곳은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한 최후의 안전지대 세이프 존입니다. 집사가 막대기로 찌르거나 청소기를 밀어넣거나 팔을 뻗어 목덜미나 다리를 잡고 억지로 끌어내게 되면 고양이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뚫렸다. 이제 이 집엔 내가 안심하고 쉴 곳이 하나도 없어. 라는 끔찍한 절망감과 인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낳게 되죠. 이는 고양이의 문제 행동, 숨어서 오줌 싸기, 공격성 등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화재나 지진 같은 응급 상황이거나 병원에 당장 가야 할 만큼 심각하게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고양이는 무조건 스스로 걸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고 앉아 고양이가 평소 좋아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주거나 추루 냄새를 풍기거나
낚시대 장난감을 바닥에 살살 긁는 소리를 내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나온다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간식과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고양이와의 신뢰는 억지로 끌어당길 때가 아니라 녀석이 내민 발걸음을 가만히 기다려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 우리 집사님들은 꼭 가슴속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집 고양이들이 침대 밑이라는 어둡고 먼지 많은 공간을 사랑하는 20가지 엉뚱하고도 짠한 이유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명냥이라고 착각하는 귀여운 사냥 본능부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고독함, 시끄러운 소리를 피하기 위한 생존 본능, 그리고 아플 때 숨어버리는 맘 아픈 습성까지. 냥이들의 머릿속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복잡하죠? 이제 여러분도 침대 밑에서 반짝이는 두 눈을 마주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녀석의 속마음을 단번에 읽어내는 1급 냥자랄 집사가 되셨을 겁니다. 속 썩일 때도 많고 얄밉게 굴 때도 많지만 이토록 섬세하고 매력적인 생명체를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침대 밑 먼지 괴물이 되어 나타나더라도 그저 귀여워서 추루 하나 더 까주는 것이 바로 우리 켄따기들의 숙명 아니겠어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고 재미있으셨다면 꼭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챙겨주세요. 아참, 다른 고양이 집사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가장 최근에 침대 밑으로 숨어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자랑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냥이들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